1945년 광복과 함께 남북의 영토가 하나로 합쳐진 통일 대한민국은 폐위되었던 대한제국의 황실을 되살립니다. 시간이 흘러 2006년 입헌 군주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황족들은 상징적인 존재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거 봐 이거 봐 왕자님 애기 때 웬일이야. 그 중에서도 황태자인 이신은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죠. 그런데 이때 죄송합니다. 하필 황태자의 신발에 물감을 쏟은 예고생 채경. 그만해. 향기를 버려. 채경은 세상 싸가지 없는 이신의 태도에 그만 발끈하고 마는데 내가 네 무술이냐? 이에 이신이 날린 미쳐버린 멘트. 나한테 반항하는 여자 네가 처음이야. 마음에 들었어.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상상력 풍부한 채경의 망상이었으니 왕자니까 왕싸가지네. 한 집안의 장녀인네가 집안을 위해 참았으냐. 평소 신데렐라를 꿈꿔온 채경이지만 이 일을 계기로 황태자 이신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향기를 버려. 그날 오후 황태자가 있는 신관 건물로 향하는 채경. 우리 결혼할까? 청혼하는 거야 나 지금. 이신 황태자 아니야? 채경은 우연히 이신에게 비밀 여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황태자가 지금 저희한테 청혼하는 거야? 그 상대는 바로 무용가의 퀸카 효린입니다. 같은 학교 여자랑 결혼을 꿈꾸다니. 우와. 우리의 오래된 우정을 그런 걸로 변질시키고 싶지 않아. 하긴 나라도 그렇지. 저런 초절정 왕싸가지 황태자한테 시집가고 싶겠어? 거기 누구야? 체육부! 거기 안 서! 사실 이신은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거였죠. 성조 황제께서 붕어하시기 전 간택하여둔 처자가 있으니 태자는 이를 맞을 준비를 하세요. 돌아가는 길 이신은 눈에 익은 추리닝을 발견하고 세워주세요. 이렇게 채경의 얼굴을 머릿속에 담아둡니다. 너한텐 재밌는 가십거리겠지만 나한텐 치명적인 일이야. 경고하는데 입단속 못하면 네 신변 온전치 못할 거야. 다녀왔습니다. 이후 엉망이 된 집으로 돌아온 채경. 유치동사 남녀 확정 통지서? 사실 채경의 집은 보증비 때문에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요. 아이고 도저히 못 찾겠네. 채경 아빠는 다급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반지. 이사 올 때 거기다 껴놨잖아. 여기 있다. 그런데 반지를 찾은 부모님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같은 시각 정략 결혼 상대자에 대해 전해 우리 들은 학교에 이신. 다니는 애라고요? 약혼 반지와 징표를 2개씩 만들어서 그 댁으로 보냈다 합니다. 황인을 이을 왕자와 황제 친구 손녀딸과의 결혼 약속. 너와 결혼할 아이의 사진이다. 그 상대는 바로 채경이었죠. 말도 안 돼.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채경의 할아버지는 사실 초대 황제 성조와 절친 사이였고 이들은 한 쌍의 반지를 교환하며 후손의 결혼을 약속했던 것.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정략 결혼을 해. 그리고 황실에서 지급되는 품위 유지비로 빚을 갚기 위해 채경을 시집 보내려는 가족들입니다. 황태자 나 같은 애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러시면 아니 돼요, 황태자비 마마. 그렇게 완전 이쁜 여친 있단 말이야. 아니 황태자가? 좌우당간 이 결혼은 무효야. 그런데 뜻밖에도 이 결혼을 받아들인 이신. 바라시던 바를 관철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서 싸웁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루하던 참이었어요. 격에 맞지 않는 그 아이가 궁에 들어오면 재밌는 일 많아질지 또 압니까? 반대로 채경은 원치 않는 결혼에 고민합니다. 보증 잘못 써서 우리 집 망한 거 알아. 1년 넘게 아빠는 실업자고
엄만 보험 설계사 하면서 나 비싼 레슨 시키고. 근데 이런 식으로 날 팔아먹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난 네가 나처럼 이렇게 지지고 볶고 안 살았으면 했어. 궁에서 왔나 보다. 하지만 집에 들이닥친 것은 바로 사채업자. 빚내서라도 갚을게요.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순순히 갚았으면 이런 일 없지. 그렇게 최경인의 가족은 집에서 마저 쫓겨나고 마는데 너 머리 그 꼴하고 어딜 간다 그래? 결국 마음을 굳게 먹고 궁으로 향하는 최경입니다. 신채경님입니다. 마마. 오늘 궁에 들라 한 건 약혼 지원에 관한 내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학생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겠지. 서민 출신인 최경이 황실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황후. 인륜의 가장 중요한 근본을 이렇게 치를 수 없지 않겠느냐. 하지만 최경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 있었죠. 결혼하겠다는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아빠는 실업자이시고 엄마는 생활 설계사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적절한 보상을 원하는가 본데 맹랑하군 보기보다. 황실 사돈될 집안의 체면을 지켜줄 만한 예우를 갖추어 줄 것이야. 꾸벅 감사합니다 황후마마. 저 이 결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길 어이, 체육복. 최경을 보자 냅다 시비를 거는 이신인데요. 내키지 않는 결혼이었지만 결정하길 잘했다 싶네. 넌 굉장히 평범하고 무난하고 또 재밌을 것 같아. 집에 도착한 최경은 방금 만난 이신을 떠올리며 마음을 바꿔먹지만 이 결혼은 무효야. 황태자 결혼. 후회 황태자 결혼. 이미 약혼 소식은 언론에 퍼진 뒤였죠.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왜 하필 이 사진이냐고. 내 인생에서 제일 뚱뚱하고 못생겼을 텐데 이 사진 누가 제출시켰어. 다음 날 당신 잠을 잘 수가 없어. 신문 일면을 장식한 자연인 최경. 정 좀 붙여볼래도 안 되는 짓만 골라서 해요 정말. 그야말로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평범하고도 평범한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황실과 여론의 반응은 생과계로 호의적이었으니 국민과 황실 결합의 의미로 보아도 좋을 깹니다. 정말 이분 할아버지가 황제폐하 목숨을 구한 거야? 근데 이 사진 정말 웃기지 않니? 나도 할아버지 잘 됐으면 이분처럼 태자비 마마가 될 수도 있었을까? 여태껏 없었던 서민적인 이미지의 황태자비로 인기를 끌게 된 최경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래니? 아 정말 뜨악이야. 이후 학교에서 마주친 예비 부부. 준비는 잘하고 있겠지? 꿈. 친형네를 위한 황태자비 교육. 네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경은 한없이 까칠한 이신의 태도에 그만 삔또가 상하고 마는데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애랑 하면 되잖아. 결혼하자고 청혼했던 여자 있었잖아. 내가 미쳤다고 좋아하는 여자애를 평생을 궁 안에서 인형처럼 처박혀 살아야 되는 태자비로 만들겠냐? 너는 나랑 별 상관없는 애고 어떻게 되든 별 상관없으니까 결혼하기로 한 거지. 그럼 내가 네 여자친구 대신에 평생을 궁궐에서 처박혀 사는 걸 감지덕지 하란 소리야? 이신은 최경의 빚을 해결해주는 대신 효린과의 비밀 연애를 이어가길 원했죠. 황태자비 되기에 네 품질이 별로라는 건 너도 잘 알지? 품질?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한편 공항에서는 저 리무진 버스 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황희 계승서열 2위인 의성군 이율이 입국합니다. 조심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온 국민이 황태자의 결혼 소식을 기뻐하고 있으며 현 황제는 장손이 아닌 둘째로 이율은 황이 계승 직전 급사한 장손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리가 왔어요. 이율은 곧바로 할머니인 대비를 찾아가고 청년이 다 되었구나. 아예 돌아올 생각인 게야. 네, 할머마마. 하면 불편할 테니 궁으로 들어오거라. 태자를 제외한 왕자는 궐 밖에 있도록 되어 있사옵니다. 그럼 왕립고등학교로 전학을 알아봐야지. 저 영국에서 디자인 공부했어요. 이렇게 황태자 부부가 다니는 예고로 전학 오는데요. 미술관 사무실이 어디죠? 있을까요? 첫 만남부터 시댁 도련님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채경입니다. 이후 오랜만에 만난 이신과 이유. 너 사진하고 똑같다. 너야말로 편지에 보내준 사진 그대로야. 아, 그나저나 결혼하게 됐다면서? 상대가 굉장히 미인인가 보다. 귀엽다. 그 애도 미술과니까 잘하면 같은 반 될 수도 있었겠는데? 그런데 이율은 은근히 채경이 마음에 드는 눈치였죠. 그날 저녁 황후는 이신을 찾아갑니다. 의성군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돌아왔다 합니까? 무슨 문제 있나요? 14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던 사람이 하필 이때 돌아온 게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황후는 이율이 황태자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의심하지만 이율은 그저 한국에 돌아온 것이 기쁠 뿐이었고 일이 급하게 됐으니까 너 먼저 들어가 있어. 사실 권력을 되찾고 싶어한 인물은 이율의 엄마인 해정궁이었죠. 이제 움직일 때가 됐나 보다. 며칠 뒤 혼례 준비를 위해 궁으로 떠나는 채경. 옛날 할머니 생각난다.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아빠가 무능해서. 내가 지금 인장수 끌려가? 진짜 효녀 심정이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게. 걱정 마. 하지만 황태자비 교육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으니 장차 나라의 큰 어른이 되시기 위한 예비 훈육을 이곳에서 받게 되신 것을 머리 조아려 감축드리옵니다. 신채경님께서 앞으로 공부하셔야 할 교재들이 옵니다. 저걸 다요? 학교에서 그림만 그리던 채경이 생소한 한자와 예법을 익힐 수 있을 리 만무했죠. 아 미치겠네. 이거 언제 다 외우냐. 이 아이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할고. 깨어나시옵소서. 일어나시옵소서. 그냥 두거라. 간밤에 한 잠도 못 이루었을게요. 이후 채경은 수업을 피해 숨기도 하고 내일 치를 예식에 대해 설명을 해보십시오. 황제 폐하가 황태자비를 책봉하는 책비를 하고요. 아 맞다. 책비가 끝나면 수책비를 하고요. 커닝페이퍼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동안 연습 졸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채경은 답답한 궁생활에 점점 지쳐가는데 이때 채경을 찾아온 이신. 설마 엄마 보고 싶다고 눈물이나 찔찔 짜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만해. 하지만 이신의 서툰 위로는 채경의 기분을 상하게만 할 뿐이었죠.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건 이혼뿐인데 나도 맨날 징징거리고 엄마나 찾는 마누라 감당 못할 테니까 뭐 못 견뎌서 죽을 것 같기 직전에만 말해. 며칠 뒤 황태자 부부의 혼례날. 힘써 공경하고 변치 말도록 하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혼례는 온 국민이 함께하는 국가적 규모의 축제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라옵니다. 황태자 내외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서민 가정 출신의 황태자비이다 보니 그러한가 보옵니다. 황태자비 마마가요. 우리 친구거든요. 황태자비께서 나오십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받는 부부 사이가 된 두 사람. 부원군께서는 황태자비께 경계하는 말을 올리십시오. 경계하고. 하지만 채경은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 불안할 뿐이었죠. 어김이 없이 하소서. 이어지는 정부 관료들과의 대면 시간. 가운데로 나가십시오. 인사 올리겠습니다. 결국 막판에 거하게 실수하고 마는 채경입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모른 척을 하냐? 총리 뒤통수 찍은 건 제법 센스 있었어. 뜻밖이었지만. 그런데 이신의 여유로운 태도에 관심이 가기 시작한 채경. 어느 날 찾아와 이혼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애. 엄숙한 결혼식 때도 알 수 없는 웃음을 짓고 느닷없이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짓는 이 알고 싶어 어떤 앤지. 채경은 까칠하지만 은근히 배려심 깊은 이신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죠. 원래 동래는 부부가 되신 두 분께서 합방을 하시는 의뢰지만 합판주를 나누시는 걸로 간단하게 식을 끝내겠습니다. 왜 밀어요? 저게 미쳤나? 저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마침내 길고 긴 혼례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그럼 나 먼저 간다. 이야, 왜? 잘 좀 부탁해. 앞으로. 그건 솔직히 약속 못해. 미안해지네 그런 표정 지니까. 이신은 적선하듯 채경에게 손을 내미는데 아이고 쫓았네. 왜 찔려? 찔려? 이게 정말 나쁜 자식. 저를 좀 더 알고 싶어져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는데.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이신이 야속하기만 한 채경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채경의 황태자비 생활. 대박이네? 말 그대로 궁궐 같은 방과 함께 우와, 그냥? 채경만을 위한 전담 경호원들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마. 채경은 신데렐라 못지않은 신분 상승에 한껏 들뜨는데 나는 비공마마다. 황실에서 비극마마 앞으로 소유 유전되는 재산들을 정리한 장부입니다. 정말 심하게. 심지어 억소리 나는 재산까지 물려받게 되었죠. 어디 아파? 아?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있잖아 지금. 내가 왜 묻혀? 지금 재산이 얼만데. 다음 날 황태자비 부부는 정교상의 관심을 받으며 등교합니다. 그런데 채경이 벗어놓고 간 체육복을 돌려주는 이율. 맞다. 그때 그 전학생. 우리 반으로 전학? 새 친구를 사귄 채경은 기분 좋게 반에 들어가지만 반가. 채경은 친구들에게
신데렐라를 꿈꾸는 배신자라며 따돌림 당하죠. 다 먹어버리겠다. 너도? 뒤 쳐주세요. 결국 채경은 새 친구인 이율과 놀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지하게 평범한 애가 갑자기 황태자비라니 당최 말이 안 되잖아. 엄청 재수없는 일이지. 좌우던 건 고마워. 고맙긴. 다행이야. 너같이 좋은 친구가 생겨서. 나도 그래. 좌우당간. 이후 교실로 돌아오는 채경. 하나, 둘, 셋. 하이링. 애들이 너한테 할 말 있대. 채경은 자신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 확신하는데 축하해 신데렐라. 너무 좋아하지 마. 너 이제 유부녀야. 사실 모든 것은 친구들이 준비한 서프라이즈 파티였던 겁니다. 이렇게 채경과 이율은 하루 만에 절친이 되고 뭐 하는 거야? 늦었는데 빨리 안 타고. 이 모습을 보자 은근히 질투심을 내비치는 이신입니다. 거긴 내 자리야. 알겠어? 얼마 뒤 엄마 해정궁의 귀국 선물을 사러 온 이율. 그런데 효린 또한 같은 꽃집을 방문합니다. 핸드폰은 고쳤어요? 그날 사망하셨어요. 자, 여기 다 됐습니다. 센스 있다. 저도 뿌리 있는 내려주세요. 잘 있었어, 왕자님? 이후 호텔 레스토랑을 찾은 황종 모자. 사실 효린도 이 호텔을 방문한 상태였고 두 사람은 꽃집에 이어 또다시 마주치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같은 학교 친구예요. 어머, 언니? 이때 해정궁을 알아보는 효린의 교수님. 아드님? 진짜 왕자님 같다. 어머, 나 좀 봐. 진짜 왕자님한테. 나 기억한 거 아직 비밀이다.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교수님? 이렇게 이율의 신분을 알게 되자 진짜 황태자인 이신을 그리워하는 효린입니다. 오늘은 민효린이 아니라 승마클럽 총무로 전화하는 거야. 왜 이렇게 허전하고 쓸쓸하지? 그날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지는 효린의 전화. 아니 없어 계속해. 효린이야? 어. 내가 바로 옆에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꺼내면 내가 뭐가 되냐?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냐? 어마마마한테 당돌하게도 너네 집 좀 구제해달라 그랬다며? 이신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채경을 나무라는데 네 몫으로 간 돈 보니까 어때? 말 진짜 못되게 한다. 솔직히 돈 때문에 싫은 너랑 결혼했다. 됐냐? 네 말대로 그 돈 다 빼돌려서 가난한 우리 집 구제해주면 되겠네. 결국 서러움이 폭발한 채경은 닭똥 같은 눈물을 쏟고 말죠. 이 울트라캐시 왕재수야. 어차피 이혼할 거 나도 막 나간다 이놈아. 어머. 그랬구나. 율군이 의성군이었구나. 귀여워서 마음에 들긴 하는데 역시 신이 타입은 아니구나 너. 진작에 부원군 네 분 모시고 상견례를 했어야 했는데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뒤늦은 상견례를 가지는 양가 가족. 저 사실 우리 아이가 좀 공부를 좀 못해서 그러지 머리가 안 좋거든요. 천성이 지극히 낙천적인 아이인 듯합니다. 하지만 채경은 나머지 공부를 하느라 참석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 보고 나서 다시 쓸게요. 황후마마의 언명이시니 명을 어길 순 없사옵니다. 그 사이 상견례는 끝이 나고 맙니다. 대한민국 보험 설계사 중에 황제폐하 가입시킨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냐? 우리 그만 가자. 나 회사 들어가 봐야 돼. 얼마 뒤 부모님을 볼 생각에 잔뜩 신이 난 채경. 엄마, 아빠. 하지만 이 자리에는 채경을 위해 정성스레 담근 김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가면 어떡해. 전화라도 하고 가야지. 아빠.
채경은 서러운 마음에 이신을 찾아가지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음악에만 집중하는 이신. 아직도 민효린을 좋아해? 왠지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네가 그 애랑 결혼했을 거란 생각을 하면 그건 더 기분 나빠. 이상하지 나. CD가 없잖아. 사실 이신은 채경의 고백을 하나도 빠짐없이 귀담아 듣고 있었던 거죠. 아 미치겠네. 네가 한 얘기를 다 듣고도 못 들은 척했다는 거야? 그치만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직접 고백한 것도 아닌데 뭐. 정말 좋아하게 된 거구나. 어째서 정략 결혼이나 계약 결혼하는 것들은 왜 꼭 사랑에 빠지는 거냐고. 다음날 진행된 황태자 부부의 첫 공식 일정. 황실 주최로 해외 걸작 미술품들을 초청해서 전시한 전람회가 왕립미술관에서 열렸다. 그 손 치워. 이거 안 하면 사진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그 순간 황태자 이신을 노린 계란 테러가 발생하는데 여론이 태자에 대한 동정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로 황태자 부부의 인기를 견제한 해전궁의 사주였죠. 과연 저 막내의 태자가 황희를 이을 자격이 있는가? 결혼 세례를 받을 만큼 결점이 있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 거예요. 이후 이신은 말도 없이 방에 틀어박히고 맙니다. 내 눈으로 괜찮은지 확인해야겠다. 신이 자존심 몰라? 이때 채경을 말리는 이율. 괜히 신이 기분 잘못 건드려서 안 좋은 일 생길까봐 혼자 있게 내버려 두는 게 최선인 것 같아 지금은. 계란으로 얼굴 맞았을 때 그 표정이. 이율은 마음이 약해진 틈을 노려 채경을 꼬시려 드는데 많이 외롭지? 힘내.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하지만 채경의 머릿속에는 이신에 대한 걱정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의외로 멀쩡한 모습을 하고 나타난 이신. 계란 한두 개 맞았다고 죽기라도 하냐? 솔직히 나도 처음 겪는 일이라 좀 놀라긴 했어. 그럴 때 너라도 와서 그러면 좀 괜찮아질까 했는데. 이신이 처음으로 채경을 향한 감정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계약 관계로 맺어진 부부는 조금이지만 진짜 부부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죠. 그래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냐? 뭐? 며칠 뒤 열린 또 다른 공식 일정. 이 자리는 각국 대사들에게 황태자 부부를 소개하는 파티인데요. 당근 파티의 주인공은 신군과 나. 그런데 파티의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려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14년 만에 돌아온 전대 황태자비 해전궁. 소식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제야 문을 내주게 된 거 용서하십시오, 마마. 비공 내 마마. 이렇게 황실 가족이 다 모였으니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수많은 언론 앞에서 화려한 복귀를 선언하는 해전궁입니다. 14년간 소식 한 번 없던 사람이 왜 하필 마치 자기가 주인공인데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뒤 하이라이트인 불꽃놀이가 시작되고 진짜 예쁘죠, 그죠? 하필 시아버지 앞에서 구두를 벗어 제껴버린 채경. 이때 이신이 채경에게 직접 구두를 신겨주는데 진짜 신데렐라 스토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어제 말이야. 너무 감동이었어. 파티 이후 이신을 좋아하는 티를 팍팍 내기 시작한 채경. 너
그거 알아? 친구는 웃는 모습이 좋은가. 심지어 채경은 이신 인형까지 만들어 안고 다니지만 그래서 효경은 끝냈냐? 그런 거 만들 시간에 한 글자라도 더 익혀도 쓸데없이 한자 타령하지 말고. 이신의 태도는 변함없이 까칠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나쁜 쉐이가 있나. 넌 내겐 새로운 자극이었지. 하지만 난 원래는 못된 놈인데 나를 만나 함께라면. 한편 해경궁을 보자 죽은 큰아들이 떠오른 데비. 후사를 서둘러야겠어요. 이렇게 황태자 부부의 합방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신행이라 해서 혼례를 치른 뒤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한동안 머물다 오는 게 우리의 풍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부부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처가인 채경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었죠. 엄마 생각은 어떠신지요? 비궁이 더 늦기 전에 친정 나들이를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마. 폐야. 다음 날 채경의 집으로 향하는 황태자비 부부. 저기 세탁소 보이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왔어. 그런데 궁에서만 살았던 이신은 신발 벗고 들어와야지. 자고는 못 말린다니까. 서민 가정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고 아니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반찬이 좀 시원찮은가 보네. 네, 아닙니다. 요즘은 궁에서도 간소하게 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궁에서 상추쌈 못 먹는다? 어? 응? 왜? 왜? 품위가 없어서 안 된대. 말도 안 된다 얘. 마찬가지로 채경의 가족들 역시 황태자인 이신을 편하게 대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아무래도 저 한방에 좋을 듯하네요. 그냥 평범한 가정의 일상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방을 같이 쓸게요. 이렇게 채경의 방에 발을 들인 이신. 전부 다 이 안에서 해결한 거야? 근데 큰일 났다. 뭐가? 너랑 나 사람은 2명인데 침대는 싱글이잖아. 미쳤냐 너 지금? 바로 둘 중 한 사람은 바닥에서 자야 하는 상황이었죠. 왜 옷을 벗고 그러냐? 에라 모르겠다. 나 놀려먹으니까 재밌냐? 응. 다음날 아침 어때? 됐다 그만. 이신은 텃밭에서 상추를 수확하고 한번 해볼래? 아 그거는 따는 거 아니에요. 여기 큰 거 뜯으라고. 궁에선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나? 그래 이게 뭔 일이야. 뿌리가 더 살아있다. 난생 처음 쌈을 싸먹으며 서민의 삶을 체험하는데요. 비밀이다. 아 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격식 없는 가족의 모습에서 어떠한 위안을 받게 된 이신입니다. 모두 일핑계로 대고 나가버리고 집에는 우리 둘만 남게 됐다. 그날 오후 황태자 부부는 집안에 단둘이 남게 됩니다.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냐? 그런데 어젯밤 이후 이신의 등짝을 의식하기 시작한 채경. 설거지 내가 할게. 이렇게 데뷔의 황태자 부부 합방 프로젝트는 착실히 진행되어 가고 있었죠. 야, 가만히 있어봐. 아이 뒤돌아봐. 가만히 있으면 들어 웃어준 너라는. 오늘 보신 리뷰는 궁 7화까지의 내용인데요. 원작인 만화부터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신드롬 현상을 일으킬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당시 가수 출신이었던 윤은혜님을 탑급 배우로 만들어준 작품으로 대한민국이 입헌 군주제 국가라는 설정은 지금 봐도 무척 참신하게 느껴지는데요. 결국 작년 초 17년 만에 리메이크 확정 소식이 발표됐었습니다. 현재는 배우 캐스팅 단계에 들어갔다고 전해지는데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궁 시리즈를 보고 싶다는 바람이 드네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하는 곰탱이 황곰이었습니다.